세 번째 안랭킹은 윤석열의 반격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검증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장모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부인 김건희 씨의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어떤 논란들이 있는지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는데 함께 보시죠. 김 씨가 2007년 온라인 운세 컨텐츠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 이런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했습니다. 그런데 영문 초록에 회원 유지가 영문으로 멤버 유지 이렇게 제목이 돼 있다. 그런 점에서 과연 이 논문이 제대로 쓰인 거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 논문 표절 검증 시스템인 카피킬러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이 논문을 집어넣어서 확인해 보니 표절률이 43%에 이른다. 물론 이것은 대학의 엄정한 검증 결과가 아니라 프로그램에 넣었을 때 일단 단순 수치가 그렇게 나온다는 건데요. 네. 일단 오늘 스튜디오에 이현종 위원님 나와 계신데, 이 위원님, 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어떤 김건희 씨 논문 표절 논란 어떤 것들인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 이제 석사학위를 한 2개 정도 받았고요. 박사학위를 이제 국민대 특수대학원에서 이제 이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좀 전에 앵커께서 설명해 주신 이 논문에 있어서 이게 이제 표절 의혹이 있다는 것이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대에서 이제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벌써 이제 한 10년이 넘은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문제는 이게 지금 아무래도 국민대에서 과연 이 논문을 통과시킬 때 어떤 이제 과정을 통해서 통과시켰는가. 왜 보통 논문 같은 경우는 보면 논문 심사가 일단 이차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심사를 해서 그게 과연 표절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논문을 이제 수여를 하지 않게 되는데, 문제는 뭐 작성자가 이제 이거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영문 번역하는 데서 아까 이제 앵커가 얘기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1차적으로는 아마 학교 측에 좀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 측에서 과연 논문을 제대로 심사했는지, 또 과연 당시에 지도 교수가 이 논문에 대해서 제대로 했는 것인지, 이런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일단 논문이 가지는 이제 학술적인 문제하고, 또 이것이 가지는 정치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를 좀 이 다른 분리해서 좀 봐야 될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윤 전 총장이 김건희 씨와 결혼하기 전에 썼던 논문이기 때문에 네. 본인이 이 논문 쓰는데 무슨 영향을 미쳤다든지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로 보면 본인의 이제 부인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책임은 져야 될 상황이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좀 더 엄격히 따져보면 과연 이게 이제 본인의 어떤 법률적인 이런 책임까지 져야 될 것인가, 이건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김건희 씨의 논문 표절 의혹은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은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논문 표절 문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남편이 검찰총장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나는 윤석열 씨의 유체 이탈, 책임 회피 화법에 세간에는 윤로남불이라는 신조어가 생겼다고 합니다. 요즘 말로 복붙해서 초등학교 과제물이라고 하기에도 민망스러울 정도의 대학의 논문 심사를 거짓으로 방해한 업무 방해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뭐 문장, 맞춤법, 영어 잘못 쓴 거, 뭐 그런 기초적인 내용조차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허접스럽다. 네, 이를 두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어제 입장문을 내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어제 낸 입장을 보면 김건희 씨 결혼 전 논문 문제는 해당 대학교의 조사라는 정해진 절차를 통해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를 문제다, 이렇게 밝히면서 공당이라면 배우자가 아닌 이재명, 정세균, 추미애 본인의 논문 표절 의혹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현종 의원님, 네. 지금까지 검증 국면에서 굉장히 수세적인 입장이었던 윤 전 총장이 어제 이재명, 정세균, 추미애 이름을 직접 언급하면서 당사자들의 논문부터 제대로 검증해봐라, 굉장히 반격에 나섰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좀 전에 이제 이 여당 의원들 발언을 통해서 보셨지만 검찰총장이 뭐 책임져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결혼할 때 상대방 배우자의 논문을 검증하고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보면 윤 전 총장이 과연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책임을 질 것인가, 법적인 책임을 질 것인가, 저는 이건 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국 사태와도 같이 연결을 시켜서 왜 조국하고 이거하고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같이 보느냐 이런 이제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조국 전 장관 부부 문제는 본인들이 자녀의 입시를 위해서 여러 가지 불법적인 걸 행한 게 이제 문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또 뭐 표창장 위조라든지, 그다음 시험을 대리 봐준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윤 전 총장이 사실은 이제 이분 그 부인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윤 전 총장은 본인이 대학교의 이제 심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본인이 정치적 입장을 이제 표명하겠죠. 근데 지금 윤 전 총장 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라든지 정세균 후보나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인사청문회 때 이 논문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가천대에 썼던 논문을 철회하기까지 했어요. 예. 다른 지금 추미애 장관도 논문의 이 표절률이라는 게 요즘은 이게 다 이게 컴퓨터로 돌려보면 몇 %인지 나오거든요. 이제 그게 상당히 표절이 높다는 게 청문회에서도 상당히 쟁점이 됐던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물론 도덕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측면이 있겠지만 엄격하게 이야기를 해서 후보 본인의 문제인 것인지, 지금 이제 그래서 윤 전 총장도 공세를 가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후보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인지, 이런 문제를 좀 더 세밀하게 따져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앞서 언급된 3명의 여당 대선 후보들은 논문 표절에 대해 이렇게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용 표시. 그거 인용을 안 했다고 나보고 표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길래 나 이거 필요 없으니까 반납. 제 모든 경력에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반납했어요. 명백한 표절이죠. 그렇죠? 당시에는 그런 기준이 없었습니다. 인용하는 것을 가지고 표절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사료됩니다. 저는 2004년에 논문을 통과한 것이고, 네. 2007년도에 연구윤리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학자들 논문하고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네, 교수님 앞서 이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배우자 검증보다는 후보 본인에 대한 검증이 더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 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배우자 검증도 해야죠. 대통령 후보인데 배우자 검증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왜냐면 만약 윤석열 전 총장이 대통령이 되면 영부인이 되실 분이잖아요.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같이 외국도 나가시고 외교도 하실 분인데 검증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물론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이 문제에 직접 개입했냐, 그건 아니죠. 예. 법적인 문제, 저는 뭐 법적인 문제도 없다고 봐요. 다만 국민들이 볼 때 대통령의 부인이 되실 분,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신다고 하면 그런 분이 어떤 일을 했는지는 국민들은 당연히 관심 가질 수밖에 없고, 저는 윤리적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볼 때 저분이 만약 이게 사실로 다 밝혀지면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심지어 제목의 영어 번역을 이렇게 한 거는 이건 정말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예. 그리고 박사학위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학문의 가치를 가진 그런 학위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했다고 하면 그건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물론 대학에 조사를 하고 있어요. 대학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지켜봐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윤 전 총장은 직접적으로 뭐 직접적인 법적인 처벌은 받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당연히 관여하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부인과 관련된 이런 문제 때문에 본인의 대선 가도에 상당히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고, 예. 윤리적 정치적으로 어쨌든 본인의 입장을 밝혀야 돼요. 물론 본인이 이 문제를 좀 뚫고 나가기 위해서 다른 이재명, 정세균, 추미애 이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그것도 할 수 있다고 보지만, 네. 저는 먼저 부인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아무 일 없다는 식으로 넘어가는 것이 국민들의 정세에 과연 맞는 거냐, 대선 후보로서. 저는 네. 그 부분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배우자 검증을 어디까지 해야 하는 건지, 그리고 후보는 배우자 검증에 있어서 어떠한 도덕적,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이 문제가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 씨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서 이를 취재하던 MBC 기자가 경찰을 사칭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논란이 일자 어제 MBC는 즉각 사과했는데요. 일단 그 사과 방송 들어보시죠. 본사는 본사 취재진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을 검증하기 위한 취재 과정에서 취재 윤리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도교수의 과거 주소지 앞에 세워진 승용차 주인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경찰이라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본사는 기자 신분을 밝히지 않은 취재진 2명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고 사규에 따라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유지아 변호사님, 그러니까 기자들이 김건희 씨 논문의 지도교수 과거 주소지를 찾아가서 경찰 사칭했다, 지금 이런 얘기인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살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 김건희 씨가 이제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있으니까 MBC 기자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사실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지도교수를 찾아갔을 거예요. 근데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소가 그 지도교수의 예전 주소였던 것이죠. 네. 예. 그래서 그 지도교수 집에 가서 앞에 있는 아마 그 주차되어 있는 차에 저희가 전화번호를 붙여놓지 않습니까?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더니 그 이후에 지도교수 이후에 그 집을 매수해서 살고 계신 분이랑 통화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랑 통화를 하게 되니까 이제 MBC 기자 입장에서는 지도교수 아니라는 걸 확인한 후에도 어떻게 됐든 그 지도교수에 관한 정보를 취재를 하고 싶으니 본인이 경찰이라고 상치를 한 겁니다. 그래야 도움을 받기 편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우리 형법 118조에는 공무원 자격 사칭죄라고 있어요. 공무원 자격 사칭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공무원 자격을 사칭해서 이제 직권을 사용하면 이제 공무원 자격 사칭죄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 비슷한 논리로 강요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강요죄는 뭐냐면 이제 경찰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일반 시민 입장에서 좀 겁을 먹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협박을 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협박해서 의무 없는 일, 그러니까 대답하지 않아도 될 대답을 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렇게 그러다가 미수에 이르렀다 하면은 이제 강요 미수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범죄이죠. 네, 최 교수님. 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윤 전 총장 측이 바로 오늘 서초경찰서에 MBC 취재진을 형사고발했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뭐 좀 조사를 해야죠. 저는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언론 취재 윤리를 어긋나는 거잖아요. 기자가 어떻게 경찰을 사칭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취재를 하고 싶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야 되고요. 언론 윤리가 있고 언론 윤리 강령도 있고요. 기자들이 취재할 때 이런 방식으로 하라고 하는 기자협회 그런 가이드라인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다 어긋났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이 부분 이제 윤 총장 측에서는 어쨌든 진실규명을 위해서 서초경찰서에 형사고발을 했고 조사가 이루어지니까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 때문에 다른 기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지금 MBC가 문제가 됐지만 모든 기자들이 취재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받는다고 하는 것이 분명히 좀 명시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 관련 소식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윤 전 총장은 어제 한 언론 인터뷰에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동반 사퇴하면 징계를 하지 않겠다. 현 정부에서 자신이 이렇게 압박했다고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추미애 장관과 함께 물러나면 징계는 없는 것으로 하겠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사퇴를 압박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추미애 전 장관은 즉각 반박했는데요. 그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양심이 있으면 같이 물러나겠지라고 생각을 했죠. 나중에 보니까 그런 양심을 기대할 인물이 못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뭐 그렇게 금방 탄로날 거짓말 하는 것은 이제 무리하게 청와대까지 끌어들여가지고 대통령까지 끌어들여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거라 생각하고요. 정말 한마디로 이 말씀 안 드리고 싶은데 참 덩치에 안 맞는 말씀 아닌가. 아마도 추윤 갈등이 격해졌던 지난해 벌어졌던 일이 아닌가 싶은데 굉장히 주장이 이현정 의원님 상반되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윤석열 전 총장도 누가 자신을 압박했는지 밝히지 않았지만 어쨌든 동반 사퇴를 압박했다. 근데 추미애 전 장관은 거짓말이다. 금방 탄로날 거짓말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당시에도 이 문제가 항상 거론이 됐고 저희 아마 뉴스에서도 이 문제를 많이 다뤘습니다. 동반 사퇴하는 그런 방향 쪽으로 여권에서도 뭐 안을 제시를 했고 실질적으로 그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뭐 보도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아마 윤 전 총장이 이 부분을 이제 본인이 확인한 것인데요. 뭐 추미애 장관은 없다고 하지만 당시에 법조계 아는 소문 자체가 동반 사퇴를 촉구한 것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일단 청와대가 그러면 징계를 윤 전 총장을 몰아내기 위한 용으로 쓴 게 아닌가라는 이제 의심이 있는 거죠. 즉 징계를 징계로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윤 전 총장을 뭔가 사퇴 압박을 하기 위해서 징계 처분한 게 아닌가. 또 하나는 이 검찰총장은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임기가 정해져 있는 이 총장을 몰아내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청와대가 압박을 했다. 이런 것도 논란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뭐 이제 당사자들이 나중에 이제 이 문제는 아마 대선 본선에 들어가면 아마 여러 가지 쟁점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청와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될 거예요. 특히 신현수 당시의 수석도 이런 관여된 측면도 있는 것이고요. 아마 이 부분 앞으로 이제 증명이 되겠지만 어쨌거나 만약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청와대가 임기가 남은 검찰총장을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몰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압력을 넣은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최지봉 교수님. 지금 뭐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청와대는 지금 사실 뭐 윤 전 총장 주장에 대해서 전혀
뭐 반박할 여지도 없다. 우리는 뭐 사실은 보는 것처럼 민생과 방역 챙기기도 바쁘다. 언급할 가치가 없다. 뭐 이렇게 좀 굉장히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현종 의원이 지적하신 거는 임기재 총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동반 사태를 압박했다 그러면 나중에 논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이라면 논란이 될 수 있죠. 예,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된 거고 이건 보수 언론에서 그 당시에 문제를 제기해서 논란이 있었죠. 당시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러나 거기에서 지금 상대방들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저 사퇴 압박이라는 게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을 그렇게 주장하고 추미애 전 장관 아니라고 주장하고 이 상황이니까 사실관계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서로 입장이 다른 상태에서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압력을 가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서로의 입장이 다른 상황이고 어떤 뉘앙스의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단정적으로 청와대가 개입을 해서 예컨대 윤 전 총장을 몰아내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이 이런 식의 이제 인터뷰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이제 경향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한 얘기인데 윤 전 총장이 사실 이제 언론사 인터뷰에서 이런 주장을 계속한다. 그럼 사실 사실관계는 확인이 안 되더라도 논란이 될 수 있잖아요. 논란이 어떻게 될 수 있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이슈는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현 정부로부터 탄압받았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저 자리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이슈를 가지고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본인에게 유리한 환경이 계속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보수 진영이나 현 정부에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거나 비판의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을 끌어모으는 데는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문제가 확인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면서 본인에게 유리한 정치적 환경을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